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30년 전 오늘 이곳 LA에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가슴 아픈 시련과 비극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LA 폭동으로 알려진 1992년 4.29 폭동. 오늘은 30년 전 그날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원시큐리티 조갑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 회장님 30년 전 4월 29일 당시 회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예, 30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지금 그 워싱턴하고 네. 크렌샤우에 위치한 워싱턴 수아밋에 네.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아밋 제가 4월 29일 날이 수요일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게 수아밋은 매주 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네네. 그날은 다운타운 자바 도마상가에 가서 물건도 구입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장사할 것을 준비를 하는 날인데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수아밋의 파킹장에 도착을 하니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네. 밖에서 많이 웅성거리고 있길래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방송에서 네. 지금 코리아타운에 상가에 폭도들이 몰려와서 물건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네. 모든 분들이 저쪽을 바라고 하길래 저쪽은 워싱턴 길 동쪽에서 네네. 아마 수아밋에서는 한 120-30m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폭도들이 스페니시 그 남미계들 그리고 흑인들이 네. 아마 120-30이 될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수아밋 파킹장에 나와 있는 오너분들이 혼미박산을 해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예, 일단 그 자리를 피신해야 되겠다. 도망이죠. 네네. 도망을 가야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 됐었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러면 그런 폭동의 조짐, 어떤 전조 같은 게 좀 그 전에 있었나요? 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네네. 로더니 킹 사건이 무죄로 네네.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네. 그 장면을 보신 많은 분들은 설마 그렇게 무죄로 판결 선고가 날 것이다라고 다들 그 염려를 했지요. 네.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했지 그 이후로는 생각을 안 했었지요. 당시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LA 폭동으로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4.29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 사건을 좀 명명을 한다면은 이름을 짓는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저 역시 간단하게 4.29 폭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당한 저희들은 네. 4.29 폭동 유혈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정말 미국 평화의 나라고 네. 자유와 평등의 법치의 나라인데 캘리포니아에 LA에는 있어서는 안 될 그렇죠. 그런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맞습니다. 있었던. 예. 당시 그럼 회장님께서는 어떤 피해를 보셨는지 또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다친 건 없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아밋의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삶의 터전이죠. 네. 예, 그 수아밋 가게를 모두를 그 한순간에 잊어버렸다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그러니까 당했습니다. 다 불타버렸. 다 불타버렸죠. 예. 예. 그러니까 폭도들이 이제 뭐 필요한 거는 다 훔쳐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질렀. 예. 저희가 그 자리를 뭐 황급히 도망가듯이 떠날 때에 차 뒤편으로 간혹 보니까 벌써 예. 폭도들이 몰려와서 수아밋 안으로 예. 들어가서는 물건을 폭발을 하고 그리고 조금 후에는 아마 남서쪽에 코너에 불길이 치솟는 걸 이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 모두가 다 이제 타게 되고 그리고 뭐 물론 소방차가 왔겠지요. 네. 소방차가 이제 불을 끄게 되면은 물이 전체를 다 덮었기 때문에 물건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죠. 사용 못하는군요. 예. 사실 보면은 회장님께서는
당시에 92년도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89년도에 미국을 와서 아마 한 1년 정도 여기에 그 생활을 했었나 봅니다. 네. 미국에 와서 무엇을 해볼 것인가 할 것인가를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나름대로 뭘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제 준비를 하고 다시 들어왔죠. 예.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막 이제 이 예. 일을 하려는 그 준비 과정에 예. 그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졌군요. 예, 예. 폭동이 6일간 계속됐어요. 그때 이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이 대처를 하셨어요? 좀 첫날 벌어진 다음 이후에요. 다음 이후에는 먼저 이제 가족들, 저희 집사람한테 또 아이한테 외부의 그 출입을 자제하고 네. 무언가 조짐이 있을 때는 경찰에 먼저 연락하겠지만은 네. 방송 언론사에 연락을 해라. 그 당시에는 방송 언론사에 연락을 하면은 도움을 이제 받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네. 그러니까 한인탄핵의 그 폭도들을 막아내는데 네. 그런 순찰팀에 함대를 해서 거진 5박 6일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막아냈는데 그럼 사모님과 가족들은 이제 집에서 계시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은 이제 직접 다시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현장으로 와서 같이 순찰팀에 합류해서 막아내는데 같이 이제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그때 순찰팀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였어요? 그때 순찰팀은 젊은 사람들이 그 자경단이라고 하는 순찰팀과 그리고 해병대 제대하신 분들 또 특전사 출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제대를 하신 예비군분들이 또 모여들고 그리고 각 업주들 실제 그 피해를 본 피해를 본 업주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몇 분 정도 대략 몇 분이라기보다도 많은 숫자였죠. 한 200~300명 가까이 안 되지 않겠나요? 왜 그러냐면은 타운도 타운이지만은 타운의 그 경제의 젖줄이 될 수 있는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에 그 도매상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정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숫자를 합하게 되면 거의 한 2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쪽들 다 이제 피해를 받습니다. 예, 다 피해 보신 분들이죠. 총도 드셨어요? 저는 직접 이제 미국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총을 직접 들지 않았지만은 다른 분들은 충분히 일부는 이제 총을 이제 가지고 실제 폭도들하고 마주쳐서 제압도 하시고 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낮의 경우는 이제 몰려온다 그러면 같이 자동차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은 그 폭도들이 물러납니다. 그러나 밤의 경우는 폭도들은 쉽게 물러나지가 않죠. 그렇죠. 밤에는 저분들이 폭도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는 그냥 오겠습니까? 우리를 제압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목적을 한 약탈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국은 뭐 칼이 이제 무기라고 하지만 여기 미국은 자격증만 있으면은 총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도들이 총을 가지고 오게 됐겠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탈은 며칠 동안 계속됐나요? 쭉 계속. 약탈은 첫날 사이버 그날로 해서 30일 날 1일 날이 아마 제일 그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 그 2일 날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이제 한인타운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진정이 되고 2, 3일 뒤에 5월 4일 날은 거의 이제 진압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그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5월 2일 날 왔다고 하면 거의 한 3일 정도를 무방비 상태, 이른바 공권력이 없는 상태로 그게 방치된 거 아닙니까?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경찰력은 눈에 안 보였었나요?
예, 아마 그 많은 분들한테 질문하시도 똑같은 답을 하실 겁니다. 안 보였죠. 안 보였죠. 물론 저희들은 다급하는 경찰에 연락을 하지만 네. 예, 연락이 이제 제대로 이제 되지가 않았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오신 경험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왜 그때 당시에 공권력은 한인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이 인종차별에 의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 한인들한테 한인들의 그 문제라기보다도 미국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두순자시 사건을 이제 주로 네. 물론 나타사 한린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네. 그 두순자시가 얼굴에 많이 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은 빼버리고 예, 그냥 살해했다는 것만 부각해서 방송을 하니까 우리 한인 쪽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폭동은 어디 출구를 준비를 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사태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희생양을 삼았. 예,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었는데 이런 폭동을 촉발시킨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그 앞전에도 그런 이제 몇 건의 사건이 있었죠. 네. 직접적인 이제 계기는 원인은 로드니 킹 네. 사건. 예, 그 흑인 운전사가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백인 경찰관으로부터 무차별 가격을 폭행을 당하고 예. 아마 그 사회 폭동 이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로드니 킹은 뭐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함몰되고 네. 치아가 내려앉게 되고 네. 또 몸 전체에 11곳이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목격을 한 그런 폭행을 가한 경찰관들한테 무죄라고 하는 판결 선고를 한 판결 때문에 네. 그게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 와중에 두순자 씨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예. 두순자 씨 사건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었는지. 이게 4.29 폭동 나기 전에 1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몇 개월 전에 네. 두순자 씨가 운영하는 마켓에서 네. 나타사 한린사라는 그 여자 15세 됐습니까? 네, 흑인 여자. 예. 뭐 음료수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무슨 훔쳤냐? 그렇죠. 아니면 돈을 그냥 지불해라 하면서 얼굴을 구타를 당하니까 네. 두순자 씨도 뭐 방어를 했겠죠. 네.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되면서 그게 이 사건의 그 방향을 틀어가는데 그 이용을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한인 사회로. 네. 예, 이제 여러 벌써 30년이 됐으니까 그동안 매년 이제 그 문제점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많은 이제 세미나도 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일단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미국 주류 사회, 미국 전체의 그 반응은 어땠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도 생각하기를 아마 그 무덤덤하게 생각했다라고 방관. 예, 그러면서 같은 사람이니까 네.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해보면서 지금처럼 뭐 미국 그 당시 주요 뉴스에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지는 않았나 보죠? 아, 그렇게 했는데 보도가 됐죠. 예. 됐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폭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정도로만.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됐고 그런 것보다는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다. 그 정도의 뉴스가 나가고 그 폭동 이후에 네. 미국 대통령 부시,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네.
한인타운을 이제 모 언론사에 방문하면서 네. 저희가 그 폭동 피해자들은 한인타운에서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위로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은 그 언론은 바른 일을 바르게 보도를 하고 국민들을 바르게 계도를 하는 것인데 네. 예, 이분은 언론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네. 그런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이 막 사과를 한다든지 한 점은 보여주지 없었어요? 않습니다. 예. 아, 그 이후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없었습니다.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가해자들이죠. 폭도들. 네. 폭도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문제를 폭동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던 그 언론들까지도 이른바 제대로 된 처벌이나 어떤 반성이나 그런 거는 그 이후로도 없었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무차별하게 그 무정부 상태고 정말 무방비 상태인 그 폭도들의 방관이 된 상태에 과연 공권력이 제대로 피해자들을 처벌했겠습니까? 저는 가해자들을 처벌을. 예, 가해자들 아니 가해자들한테.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는 피해만 있고 가해가 없는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그렇게 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앞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문제점을 우리 한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저희들은 그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 거죠.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당하게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만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재산도 보호할 수 있고 또 남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그럼 한인들이 어떤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될 만한 타겟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약자이기 때문에. 예,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자녀들 교육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더 나은 생활을 해 보시자고 이민 오셨는데 네. 열심히 했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하루에 9시간씩, 네. 10시간씩 이상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일을 했죠. 그러한 것이 모두인데 물론 앞을 가다 보면은 옆에도 보게 되고 왼쪽을 보게 되고 뒤로도 보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물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한인타운 가까이 있는 상가 지역의 방글라데시 이런 그 타운 이분들하고 또는 이제 그 라티노 네. 그리고 중국 타운, 일본 타운,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관계 커뮤니티하고 활성화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것이 저희는 또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안 됐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역시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 완벽하게 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미국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SBA 론을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론만 가지고도 보상이라고 할 수 없죠. 예. 예. 그게 어떻게 보상이에요? 예. 마음의 상처. 예. 그 희망이라는 게 얼마 동안은 아마 희망이 없었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교포분들이. 네. 당시 그러면은 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나요? 좀 우리 이 한인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망가지고 난 다음에 좀 도움을 주신 분들. 예.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3년 전만 해도 예, 오래됐다 그랬는데 30년 전이니까 네. 거의 많은 분들이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된 걸로 그렇죠. 보험도 가입이 안 됐었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뭐 성금도 좀 모아지고 그다음에 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물품도 좀
답지할 것 같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도움 같은 게 어땠어요? 근데 각 그 타주에서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조국 네. 한국에서 네. 폭동 피해자들한테 네. 물품도 이렇게 뭐 주시기도 하고 네. 또 폭동 성공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건네주신 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는 좀 어땠는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동 피해자들한테 이제 구호품도 보내오시고 네. 또 전 국민적으로 폭동 성공을 모아서 저희 폭동 피해자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4.19 폭동으로 해서 회장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네. 이 자유의 나라, 미국의 나라에서. 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네. 그렇지만 이것은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 네. 지난 4월 10일 날 일요일 날 오전에 제가 K-피플에 봤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부에나팍 박영선 시장 네,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회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경비업체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순찰을 돌면서 그런 계기가 있던 거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순찰을 하면서 물론 특전사, 해병대 젊은이들이 자경단 또 각 업주 오너분들이 모였지만은 예비군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현지의 각 건물에 경비를 맡아보고 있는 이분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현장에 나름대로 리더를 했다는 것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였죠. 네. 내가 지킬 것은 힘이다. 네.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런 경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런 분도 내 자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제가 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몫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경비업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제 4월 29일 날만 되면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동안에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행사들이 열렸는지. 그 동안에는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가 네. 같이 이제 더불어서 행사를 같이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위에 점차적으로 네.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네.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네. 실제적으로 다른 이 흑인 사회가 좀 더 돈독하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활발하게 나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커뮤니티하고의 조금 더 그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회장님 바람이시군요. 실제적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지금 와서 가해자를 찾자는 게 아니라 그때 왜 그랬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세세한 것들까지도 다 지금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들 뭐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좀 많이 좀 앞섰는 거 봅니다. 네. 미국 사회는 이민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네. 각 인종들, 유수 네. 인종들하고 네. 같이 더불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30년 지난 지금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지속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된다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또 이제 청년들은 4.29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털렸을 뿐이다, 뭐 이런 사고가 있었을 뿐이다, 사건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기억은 잊어버리고 추억은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4.29는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을 돌보게 되고 그리고 힘을 키우게 되고 또 남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젊은이들은 지금과 같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박영선 시장 같은 네.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대변주 전 시의원, 네. 잔니 시의원, 영킴 연방 하원의원, 네. 미셸바 연방 하원의원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을 많이 이제 배출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 후손들, 후세들은 미국 주류 사이에 우리는 영어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후손들은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주류 사이에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야, 결국 4.29 폭동이 우리 한인 사회에 던진 과제는 힘을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예. 힘을 키워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어려움에 있는 처해 있는 남을 또 보호하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 진출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봉사활동도 남들 도우는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2019년도 LA 축제재단 회장으로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영리 단체는 행사를 통해서 남긴 수익금은 반드시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LA 지역 사이에 26개의 봉사 비영리 단체에게 소정의 금액을 제가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행사 이후에 한 3, 4개월 뒤에 2020년 3월 16일 날 코로나 팬데믹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스크라는 게 정말로 중요했고 이 마스크를 또 구하기도 힘들었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 사비로 어떻게 마스크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어려운 분들한테 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센트럴에 있는 비영리 단체, 코로나 관계에 아마 관여하시는 단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마스크도 전달하고 또 일부는 한인 지역 사이에 또 제가 건네기도 한 아마 신문이나 라디오 TV 방송에 이렇게 기사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고 드리고 나고 주고 나고 도와주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30년 전에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30년 후 미래 이 미국에서 한인 사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저 바람은 지금에서 욕심내지 말고 좀 더 한인타운 상가에 있는 방글라데시 타운 그리고 일본 타운, 중국 타운, 필리핀, 베트남 이러한 유색인종 아시아계 그 외에 타민족들하고 유대 관계를 서로 협조하고 또 문화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더 발달했으면 바람이고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잿더미가 된 참혹한 현장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인 사회를 재건해 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